그동안 XRP 레저는 국제 송금에 주로 활용됐지만 이제는 자산 결제와 운용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겁니다. 미국 국채를 선택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기관들이 가장 안전하게 여기는 자산을 먼저 블록체인으로 옮겨야 네트워크 안정성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뢰를 쌓으면 회사채나 머니마켓 펀드 같은 자산으로도 확대될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RLUSD는 모든 거래를 연결하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습니다. 국채 토큰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다른 자산들도 RLUSD를 통해 움직이게 된다면 XRP 레저는 자연스럽게 RWA를 처리하는 주요 네트워크가 될 거예요. 리플이 요즘 보여주는 움직임을 보면 확실히 방향이 보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앞세워서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연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죠. 가장 최근에는 시큐리타이즈랑 협력해서 블랙록의 비들과 바네크의 V빌 같은 기존 국채 토큰을 RLUSD로 교환할 수 있는 기능도 발표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온도 파이낸스와 파트너십을 맺어 OUSG라고 하는 토큰을 XRP 레저에서 직접 발행하고 상환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지금 리플이 계속 내세우고 있는 게 RLUSD와 XRP 레저죠. 최근 기사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방향성은 제가 소통방에도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앞으로 리플이 어떻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어요. 당장 XRP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리플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큰 시장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지금 잘 아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영상보다는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입장 가능한 링크 올려둘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이슈가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기회와 위험 요인이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요즘 RWA, 즉 실물자산 토큰화 분야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실물자산 토큰화 쪽에서는 이미 자리를 잘 잡은 회사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전통 금융자산을 실제로 블록체인 위에 올려놓고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만든 대표 상품이 OUSG인데 쉽게 말하면 미국 국채 펀드의 투자 지분을 토큰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는 복잡하게 증권 계좌를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지갑에 OUSG 토큰을 담아두는 것만으로 미국 국채 펀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리플이 이번에 온도 파이낸스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XRP 레저에서도 OUSG 발행과 상환이 가능해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OUSG를 이더리움에서만 다룰 수 있었는데 이제 XRP 레저에서도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트워크 선택지가 늘어난 것이고 블록체인마다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나 속도 그리고 안정성을 고려해 최적의 환경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RLUSD입니다. 예를 들어 기관 투자자가 OUSG를 사고 싶을 때 RLUSD를 내고 반대로 OUSG를 상환하면 RLUSD를 다시 받는 식이죠. 덕분에 기존 금융시장에서는 불가능했던 24시간 발행과 상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은 사실상 이더리움이 독점해왔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막히거나 수수료가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써야 했어요. 이번에 XRP 레저가 들어왔다는 건 그 독점 구조에 균열이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XRP 레저는 결제 속도가 빠르고 거래 비용이 낮죠. 이게 바로 기관이 원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결제와 예측 가능한 비용이 투자 의사 결정에서 핵심이거든요. 또 리플이 직접 운영하는 RLUSD가 결제 수단으로 들어가면서 거래 안정성도 더 높아졌습니다. 기관은 RLUSD를 쓰면 자산 발행과 상환을 훨씬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빠르고 저렴하다는 장점에 결제 안정성까지 더해 이더리움과 경쟁할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XRP 레저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네트워크 활용도가 늘어나고 결국 XRP 가치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겁니다. 기회 요인은 명확합니다. 기관이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고 싶을 때 XRP 레저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 특히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다루는 만큼 결제 안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하지만 고려해야 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미 수많은 프로토콜과 연결돼 있고 거대한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즉 XRP가 기술적으로 뛰어난 부분이 있더라도 기관이 네트워크를 갈아타려면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번 협력은 XRP 레저가 기관 시장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지만 실제로 기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할지 그리고 기존의 이더리움 생태계와 얼마나 차별화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성과를 좌우할 겁니다.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들은 항상 포트폴리오에 국채를 넣어두죠. 그런데 기존 방식에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국채 펀드에 투자하려면 영업시간을 맞춰야 하고 결제는 며칠씩 걸릴 때도 있죠. 또 작은 단위로 나눠서 사고 파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XRP 레저에서 OUSG가 발행과 상환이 가능해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첫 번째로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지죠.
따라서 기관은 언제든 국채 토큰을 사고 팔 수 있고 자산을 현금화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둘째, 소액 단위 투자가 가능해져요. 토큰을 쪼개서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운용의 유연성이 커집니다. 마지막 셋째, 담보에 대한 활용도도 넓어지겠죠. 기관은 OUSG를 담보로 맡겨서 다른 자산을 빌리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더 빠르게 돌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시장에 넘쳐납니다. USDT, USDC만 해도 글로벌 결제와 디파이에서 자리를 굳혔죠. 그런데도 리플이 굳이 RLUSD를 내놓은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통합성입니다. USDT나 USDC는 여러 체인에 흩어져 있지만 RLUSD는 XRP 레저 네이티브 토큰이라 네트워크 안에서 결제, 담보, 국채 토큰 발행까지 모두 진행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 기관 입장에서는 별도의 브릿지나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국채 토큰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게 기존 스테이블 코인과는 다르고요. 두 번째는 신뢰 구조입니다. 지금 USDT나 USDC는 여러 가지로 말이 많죠. 특히 USDT 같은 경우에는 준비금 공개에 대한 문제가 많고 USDC는 은행 파트너 리스크에 흔들린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RLUSD는 리플이라는 규제 대응력이 강한 기업이 발행한 주체라 기관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달라요. 마지막은 리플이 그리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리플은 RLUSD를 결제수단 그 이상으로 RWA 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축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채 같은 RWA 자산이 XRP 레저에서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RLUSD를 거치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RLUSD는 XRP 레저 유동성을 지탱하는 중심축이 됩니다. 결국 RLUSD는 앞으로 XRP 네트워크 성장을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번 협력은 리플이 어떤 방향으로 XRP 레저를 키워가려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동안 XRP 레저는 국제 송금에 주로 활용됐지만 이제는 자산 결제와 운용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겁니다. 미국 국채를 선택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기관들이 가장 안전하게 여기는 자산을 먼저 블록체인으로 옮겨야 네트워크 안정성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뢰를 쌓으면 회사채나 머니마켓 펀드 같은 자산으로도 확대될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RLUSD는 모든 거래를 연결하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습니다. 국채 토큰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다른 자산들도 RLUSD를 통해 움직이게 된다면 XRP 레저는 자연스럽게 RWA를 처리하는 주요 네트워크가 될 거예요. 이 협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XRP 레저는 송금 네트워크라는 기존 이미지를 벗어나 기관들이 실제로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금융 인프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경쟁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더리움이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XRP 레저가 차별적인 강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미국 국채를 토큰화한 자산은 이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블랙록의 비들과 바네크의 V빌이죠. 이것도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시큐리타이즈와 최근 협력해 이 토큰화 펀드 보유자들이 RLUSD로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두 토큰 모두 아직까지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관 자금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서 시장 신뢰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것도 RLUSD를 통해서 움직이게 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죠. OUSG도 마찬가지로 RLUSD를 연결시켜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려는 환경이 XRP 레저고요. 결과적으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국채 토큰의 출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과 유동성은 RLUSD로 모여요. 기관은 상품 선택과 네트워크 선택을 분리해서 결정할 수 있고 정상 기준은 RLUSD로 맞추는 거죠. 이렇게 되면 회계나 리스크 관리 그리고 운영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반영이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반영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해요. 먼저 이건 아무 투자자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는 기관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규제 요건을 제대로 갖춰야 하고요. KYC 같은 신원 확인이나 자금 세탁 방지 절차도 빼먹으면 안 되죠. 또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인데 리플과 시큐리타이즈가 준비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제로 안정적인 작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발표 단계이니 이게 실제 운용에 올라와야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유동성 문제죠. 처음에는 자금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더리움과 XRP 레저 사이에 자연스럽게 균형이 잡히는지가 중요해요. 결국 이번 내용의 핵심은 RLUSD를 중심으로 XRP 레저가 국채 토큰화 시장과 본격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회사채나 머니마켓 펀드 같은 다른 자산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면 XRP 레저는 기관 자금이 실제로 오가는 시장 안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다만 현실적으로는 규제, 기술 안정성, 유동성 같은 부분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큰 방향만 놓고 보면 리플이 무엇을 하려는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차트 움직임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진 않지만 리플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런 이슈들보다는 항상 먼저 움직이는 게 차트입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을 매일 하는 게 좋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하셔야 해요. 이런 부분들 제가 소통방과 네이버 카페에 모두 정리해서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링크 올려둘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혹시나 큰 변동성이나 리플과 관련해서 꼭 체크해야 될 내용이 나올 경우에는 가장 먼저 소통방의 내용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